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 어느 누군가 내가 겪은 일과 거의 90% 이상의 비슷한 일을 겪은 얘기를 보고 나는 너무 소름이 돋아 이곳에 제보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얘기다. 나는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꽤 괜찮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 보니 야근이 있다고 해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항상 일에 몰두했었다. 그때 내가 살던 동네는 산을 반으로 깎아 만든 동네의 형태가 조금 이상한 곳이었다. 높은 돌담 위에 빼곡 기슭이 있었고 돌담 사이에서는 물이 흐르고 그 밑에는 작은 개천이 있었다. 그 개천을 중심으로 건너편에도 많은 집들이 있던 형태였다.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언덕 위로 쭉 걸어 올라가야 내가 살던 집이 나온다. 그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퇴근을 할 수 있었다. 일찍 끝날 줄 알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던 탓에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 앞 골목 쪽에 내려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도중이었다. 언덕길 위로 슬슬 걸어 올라가면서부터 천천히 높아지는 담벼락이 있었다. 나는 무심히 앞만 보며 지친 마음에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다리도 아팠고 온몸이 피로에 쩔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였다. 담벼락 쪽에서 사각사각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큰 칼로 벽을 살살 긁으면 그런 소리가 날까 싶은 소리였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내가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그 소리도 더욱더 빠르게 나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날 따라오는 거라면 소리라도 한바탕 지르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속 들려오는 사각사각 소리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그리고 가로등이 나오는 곳을 지나칠 무렵 문득 멈춰선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데도 내 앞은 어두웠다. 그렇게 무심코 담벼락 쪽을 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곳에는 괴물이 있었다. 말 그대로 괴물이었다. 사람의 머리 크기의 5배나 큰 얼굴,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마치 개나 거미처럼 길게 뻗어있는 그 끔찍한 것들을 달고 있는 여자 같은 얼굴의 형상이 있었다. 사팔뜨기 같은 눈으로 썩은 이빨을 환하게 드러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온몸에서 역류하는 구토를 억지로 간신히 참으며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것은 팔 같은 걸로 가로등 전봇대와 담벼락을 지탱하며 나에게 서서히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내 몸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구두 같은 건 벗어던진 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뛰어가면서 헛구역질이 나오든 거친 길에 발바닥이 쓸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는 미칠 듯이 빠른 속도로
날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나는 숨이 넘어가도 모를 만큼 미친 듯이 뛰었다. 핸드백에 넣어뒀던 열쇠를 무슨 정신으로 꺼냈는지도 모른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나서야 뒤를 한번 흘끔 쳐다봤다.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내 시야에 그 괴물이 들어왔다. 너무나도 가깝다는 생각에 이대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집 현관문 앞에서 있는 힘껏 그 괴물 녀석의 얼굴에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곧바로 뒤돌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에 키를 넣었지만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뒤에선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맹렬하게 들려왔다.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열쇠 구멍에 맞춰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황급히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곧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때쯤 귓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나는 곧바로 창문 쪽을 쳐다봤다. 그때 당시 우리 집 창문은 이중창이었다. 바깥은 투명 유리, 안쪽은 크리스탈처럼 생긴 나무 창문이었다. 투명 유리 속으로 비춘 그 역겨운 몰골을 보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는 귀갓길의 강도에게 습격을 당할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들이 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경찰들의 표정은 꽤나 곤란한 얘기를 들은 얼굴이었다. 정말 건성건성 얘기를 듣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경찰이었어도 웬 미친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경찰 두 분은 밤에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렇게 돌아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집에 있던 위스키를 잔에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그래도 내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저 방금 다녀간 경찰입니다. 잠시 나오실 수 있나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경찰들은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잠시 시간이 괜찮다면 같이 나가실 수 있겠냐 말했다. 나는 입고 있던 옷에 가디건만 걸치고 경찰들을 따라 나섰다. 순찰차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 반대편 담벼락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경찰들이 개천 어느 곳에 날 내리고서 물었다. 저 어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죠? 경찰의 말에 난 네라고 대답했다. 저희가 순찰을 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가는 길에 확인을 했는데 저 위에 보이세요? 경찰 한 명이 손가락으로 높은 담벼락 끝을 가리켰다. 나는 그곳을 보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칼로 벽을 벤 것 같은 그런 자국들이 무수하게 많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손톱 몇 개가 부러져 뒹굴고 있었다. 그 밑에는 내 핸드백이 돌 사이에 걸려 물에 씻기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더 신기한 건 우리 집 창문 쪽에는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날 당일 모아뒀던 모든 돈을 가지고 곧바로 이사했다. 누군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런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